아버지, 그냥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우리도 힘들고, 솔직히 모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40년, 내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작은 집 한 채, 아이들 결혼 비용, 손주들 교육비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초라한 연금 몇 푼과 늙어버린 몸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허무하게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인생이 저무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인생은 70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어린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40대 가장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고된 일이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남들보다 먼저 나가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다시 야간 경비까지 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내 점심 한 끼를 아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대학 등록금도 내주었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 삶의 이유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불편해하고 내 존재를 짐으로 여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작은 다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자식도 재산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한 몸,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내 젊음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일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어느새 장성해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작은 아들은 작은 가게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첫 월급 봉투를 건네던 큰아들의 손길은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를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아버지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레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손주를 좀 돌봐주실 수 있으시죠? 그 후로 나는 다시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기저귀를 갈고 새벽 울음소리에 깨어 안아달래고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았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무릎은 시렸지만 손주가 내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역할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버지, 혹시 모아둔 돈 있으세요? 왜 그러니? 아이 학원비가 모자라서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 모아두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도 생활비가 필요하단다. 남은 돈이 없구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돌아온 대답은 아,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죠.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맡겨달라는 부탁도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안부조차 뜸해졌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귀에 며느리들의 대화가 스쳐들어왔습니다. 아, 요즘 너무 힘들어. 학광비에 대출이자까지 도무지 감당이 안 돼. 큰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 이어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솔직히 아버지가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의 말이 결정타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이 얼만데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작은 아들마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좀 철들 때 됐어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아버지까지 계속 모시긴 어렵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흘려들었던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아버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들에게조차 나는 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한숨조차 쉬지 못한 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거울 속에는 구부정한 등과 주름투성이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0세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0세 노인을 고용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 말만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문득 오래전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고향 산 밑에 있는 그 밭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작은 밭. 나는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시골 밭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고향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40년 전에 아내가 사둔 밭이 있는데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박씨 아저씨, 그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그 땅이 신도시 계획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순간 손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KTX역 건설이랑 신도시 계획이 들어오면서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그곳은 이미 새 아파트와 도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그 작은 밭이 내 인생을 바꿀 운명의 열쇠였다는 것을. 나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혀올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돈이라고? 40년 전 아내가 남겨준 그 땅 하나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가만히 쥐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원룸 전세 사업이었습니다. 대학가 근처 작은 원룸들을 하나둘 사서 전세를 놓았습니다. 젊은 세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며 내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원룸은 믿을만해요. 인심도 좋으시고요. 입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공실은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채의 원룸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척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진 이제 아주 잘 살고 있다. 그 후로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살아도 돼요.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희 집 근처에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한때 나를 짐처럼 여기던 사람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밀어내던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손에 쥔 돈만 바라보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동네의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무슨 철물점 사장이냐고요. 하지만 내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물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변기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그 작은 수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만능이시네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70년 세월이 내 손끝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정성껏 고쳐주니 사람들은 나를 신뢰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젊은이들은 고장난 물건을 들고 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치면 얼마 드리면 돼요? 에이고, 이런 건 돈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가져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입소문이 되어 내 철물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 하나. 만능 할아버지의 신기한 철물점. 그게 계기가 되어 TV에서도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까지 내 철물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돈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돈을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나는 곧바로 은행의 VIP 고객이 되어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적금과 예금, 그리고 안전한 배당주 투자. 70세의 나이에 어울리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넉넉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 달려오기만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놀란 손님이 다가왔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혈압도 혈당도 위험합니다. 심장도 이미 무리가 왔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무엇보다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이미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내 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걸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하루 1시간씩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노인 체조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꾸준히 움직여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강사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에 맞는 체계적인 운동을 배워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 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니 라면, 김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식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밥상을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종종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는 꼭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붕어빵 한 봉지, 따끈한 호빵, 혹은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차려내는 근사한 정식 한 끼. 누굴 위해 참는 밥상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식사. 그것이 내 삶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두려웠습니다. 괜히 검사하다 나쁜 말이라도 들을까. 그 생각에 늘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끝까지 붙잡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혈압, 혈당, 심장, 간 기능 빠짐없이 점검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기다리는 건 여전히 조용한 방,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엔 자식과 손주들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이도 나와 진심으로 시간을 나누려는 이도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 곁에 있던 좋은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동창들, 나를 아껴주던 옛 직장 동료들. 그동안 나는 가족만 바라보느라 정작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볼까? 과장님, 잘 지내시죠? 얼굴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가까이에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챙겨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는 늘 해야 할 일만 가득했습니다.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림, 젊은 시절 밴드에서 치던 기타, 하나둘 떠올리니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싶었지만 붓을 들어 색을 입히는 순간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0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나. 하지만 막상 붓을 잡아 종이에 색을 입히는 순간 내 안에서 잊혀졌던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줄 한 줄 색이 번져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오롯이 나에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교실 사람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새로운 풍경을 스케치할 때면 내 마음도 새하얀 캔버스처럼 환해졌습니다. 나는 하모니카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아리랑 그 옛날 그 사람 같은 노래를 손끝에 실어 불어내면 어릴 적 추억이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보내는 그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 믿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으면 나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물점 문을 열고 나지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작은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놀란 눈빛으로 철물점을 둘러보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게 하신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으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너희한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큰아들은 난처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걱정하는 척 다가오지만 결국 다시 나에게 기대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너희가 걱정된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자식들이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모습.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니?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아버지는 괜찮다. 너희도 너희 살기 바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다시 주문이 쏟아지는 철물점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가게 앞에 서성이다가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떳떳한 순간이다. 그 후로도 자식들은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40년 동안 주었다. 이제는 아버지 인생이다. 며느리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힘들 때 하는 거다. 부모가 잘 살 때 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일 뿐이지. 자식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한다면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라.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다시 효도하겠습니다. 자식들의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힘들 때 하는 거야. 부모가 잘 살고 있을 때 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그저 투자인 거지.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다면 이제 그만 귀찮게 하거라. 아버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70세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손자를 위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기댈 곳이라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밀어날 때, 평생 모은 것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노후에 기대해야 할 것은 자식도 며느리도 세상 누구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건강. 셋째, 진정한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끝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활동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보람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식 기르느라, 가족 돌보느라, 손자 챙기느라 정작 내 몸이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삶.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온 긴 세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고단한 시간을 지나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70세든 80세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 들어 홀로 남겨졌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자유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건강을 우선으로 두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몸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챙기며 정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남은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셋째,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드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친구, 취미 모임, 봉사활동 속의 인연들,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나를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걷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